사실은 제가 한국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자는 아닌데 굉장히 한국 연구가 뭐 이렇게 갈등과 분열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연구자로서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양효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의 어떤 인종주의가 제도적 인종주의가 나타나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는데 사실 텔레비나 미디어를 보면은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런 뭐 특히 해외여행 방문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은 위아더 월 우리는 다 살고 모두가 다 친구고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양효 선생님이 하시는 연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해외여행 방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한국 방문 TV 프로그램 요즘에 유행하는 그걸 볼 때 이 한국의 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의 국민 선화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방식 이런 것들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뭐 TV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해외 여행 프로그램 그리고 음식 먹는 프로그램 먹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해외 여행 가서 먹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핫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은 잘 보시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2000년대 전만 해도 이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한국에서는 만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이나 뭐 영국이나 아니면 뭐 BBC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미국에서 만든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빙해서 그것들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1세기 들어오면서 실제로 EBS가 돼서 세계 태평여행 기행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것들을 대신해서 실제로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이 아니니까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닌 한국 사람이 직접 국경을 넘어가서 외국에 가까우면 아시아, 중국, 일본, 대만, 홍콩부터 멀게는 아프리카 아니면 라틴 아메리카 아니면 오세아니아 이런 쪽을 돌면서 유럽 이런 쪽을 돌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한국을 그러니까 이 세계를 경험하고 그걸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인기를 모으면서 최근에는 그게 이제 약간 그 리얼리티 쇼랑 결합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와 리얼리티 쇼랑 해서 이제 약간 예능 프로그램화 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정주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이 생겼잖아요. 예능이랑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지향하는 바는 오락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경 안에 갇혀있던 그런 그러니까 어떤 민족 주체에서 벗어나서 세계를 더 알면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더 알고 우리가 범세계적인 어떤 세계관을 획득하고 결국에는 이제 세계 시민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이제 교육적인 것들을 담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류랑 연관이 되면서 어쨌든 이 예능 프로그램 이 여행 프로그램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 프로그램을 거의 수입을 하고 모방해서 수입했는데 이제 이것들을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이 꽃보다 할배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큐멘터리와 예능을 결합한 어떤 해외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제 코난의 국경 없는 세계라고 해서 코난 Without Borders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난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TV 토크쇼에 이제 앵커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이제 세계 각국을 이게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듯이 이제 이 첫 번째가 이제 쿠바였고 두 번째가 한국편이 나오는데 이제 한국편에 나오면서 이제 그 얘기가 이제 한국 사람 한 명이 자기를 한국으로 초대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장면이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에 한국 공항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막 치어링을 하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사인도 받고 코난에 자기가 영웅이 갑자기 한국에서 영웅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한번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o I decided to visit Sunny in person to thank her. That's when I found out that even though my show does not air in Korea, thanks to the internet, I have some fans there. 진행자이자 코미디언인 코난 오브라이언. 미국의 유명 토크쇼 진행자인 코난 오브라이언이 오늘 오후
첫 번째 시퀀스인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어를 그리는 게 굉장히 이제 다이나믹한 뭐 우리가 잘 알지 다이나믹 코리아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열정적이고 세계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주변부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뭐 제3세계, 1제 세계, 제2세계, 제3세계로 나왔을 때 3세계에 있는 어떤 주변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에 굉장히 열려있으면 세계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위치를 자기를 만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외부의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 특히 이제 중심부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의 유명 팝스타 이렇게 콘서트 오면은 우리나라 팬들은 다 그 전날까지 다 가사를 외워가지고 그 콘서트 때 막 떼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국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열려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결국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중심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국민, 그런 민족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돼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여행 프로그램도 연결이 되는 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뭐 세계가 어떤 건지를 배우는 거였는데 이제 과거에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다음에 소울메이트 뭐 나의 뭐지? 잘 안 보시는 외사친, 예, 외국 사진, 뭐 외국 사람 친구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으시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 초대해서 한국을 경험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보셨듯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 의도들이 이 외국 사람들을 초대함으로써 그러니까 외국 사람의 눈으로 한국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뭐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그런 게 나오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코스모폴리탄, 그러니까 세계 시민이 되려는 욕망이랑 다른 한편은 아까 뭐 양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인정 욕구라는 것이 결합돼 이제 한국이 얼마나 이제 발전된 나라고 뭐 테크놀로지를 그러니까 한류를 수출하는 나라며 그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됐는가를 이렇게 또 한편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두 가지를 이제 그 두 가지 욕망이 되게 결합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코스모폴리탄한 지점, 민족적인 지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은 거의 3시즌까지 이제 방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넘어서 하나의 현상이 됐는데, 첫 번째 시즌을 보면 첫 번째 시즌에 초대한 사람들은 이제 핀란드, 멕시코,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 영국,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멕시코 편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하겠는데 어쨌든 일단 제가 라틴 아메리카를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한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겠지만 왜 이 다른 나라들이랑 어떻게 멕시코 사람들을 에피소드를 다르게 그리고 있는가 이 프로그램이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지구의 반대편에서 왔고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미국의 바로 밑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뭐 사실은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떨어져 있진 않은데 굉장히 거리상 심리학적으로 이제 멀고, 그건 이제 멕시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먼 나라를 어떻게 서로가 이해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중심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중심부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어떻게 과거의 주변부랑 주변부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 이 에피소드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잠깐 여기서도 크리스찬부터 기대하겠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똑같이 가면 안 돼. 이제 미나 먹으면 안 되죠. 기대하겠습니다. 나가니까 막히가 여기서 잠깐 보실 수 있듯이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멕시코 친구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정체성, 자기 나라, 자기네가 어떻게 나라에서 왔는가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다 멕시코 국기를 계속 두르고 다니고 이 멕시코의 전형적인 이렇게 모자라고 하여튼 솜브레로 같은 모자를 쓰고 굉장히 멕시코적인 것들을 다 갖춰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걸 이제 자기 집에도 걸고 막 국기를 걸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게 단순히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정말 얘네들이 민족주의자라 정말 민족주의자 맞긴 하지만 민족주의자라 이렇게 하는가? 근데 다른 에피소드를 볼 때 이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독일 이런 사람들은 전혀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굳이 이 사람 한국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굳이 자기가 어디 나라에 와서 왔고 이런 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굳이 왜 멕시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라고 이제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약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레이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제 재구성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보는 글로벌 시티즌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작동되고 있는가에서 이 세계 시민이라는 것이 이미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시민이라는 스탠다드에 이미 유럽 사람들은 그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문화들,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은 그것이 여전히 이 세계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데 있기 때문에 못 미치는 데 있다고 하고 보편적인 기준점이 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른 Deconstructing Global Citizenship이라는 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 글로벌 시티즌 안에 굉장히 식민주의나 식민주의 권력안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서구적 관점의 그 스탠다드에 모자란 경우에서는 이 모자란 경우가 막 있고,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 간주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컨 시티즌이나 이런 식으로 위계화가 되는, 아까 양윤선이 말씀하셨듯이 위계화가 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게 이미 내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세계 시민권, 세계 글로벌 시티즌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실제로는 1990년대까지 세계화가 진행이 안 돼 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개념 아니면 민족의 서사들이 진행되는 지점이 실제로는 어떤 제1세계 아니면 서구권의 거울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가였는데,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는 이제 다른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서구가 아닌 다른 주변 국가들이랑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민족인의 개념이나 아니면 국민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주변부에서 온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인종화된다는, 레이셜라이즈라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시민이 결국에는 이제 모자라기 때문에 이 멕시코 사람들은 실제로 한국에 와서 서구적인 게 자기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걸 자신을 이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이제 국민이라는 개념, 아니 민족이라는 개념이 코스모폴리탄이라는 개념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시민을 갖고 있다, 세계 시민이라는 걸 갖고 있다 해도 국민이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유지하되 그 세계 시민이라는 관념이 기존에 있던 서구에서 갖고 있던 이 관념을 그대로 갖고 오기 때문에 다른 이제 주변부에서 온 사람들이 레이셜라이즈 된다는 거죠. 이제 거기서 다른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만 하자면요. 그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른 어떤 나라들이 오든 지금 새로운 음식 먹어보고 한국이 어떤 이제 뭐 지하철 타보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코믹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일하게 여기서도 1시즌에서 첫 번째 시즌에서 멕시코 편만 굉장히 멜로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제 멕시코 애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친구가 있고 멕시코 사람이 있고 그 친구들을 불러오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근데 이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 친구들이 부모님이 보내온 인사말들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이 세바스티안이라는 멕시코 친구가요, 한국에 살고 있는 멕시코 친구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고 모두가 다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드러내냐면 이렇게 다른 에피소드에는 전혀 그런 다른 그 유럽 친구들이 볼 때는 그런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게 그렇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는 거는 실제로 그걸 뭐 멕시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국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인종화되고 거기서 이렇게 위기화되면서 나타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중심국이 아닌 어떤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에서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불협 파원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이 약간 행태처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결론을 두서없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실제로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세계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세계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여러 언어권의 문화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만나서 믹스가 되고 혼종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 혼종화되는 부분에 불구하고 이분법적으로 나중에는 뭐 동양, 서양, 흑인, 백인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이분화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기존과는 달리 이제 세계화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국민 서사를 다시 쓰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결론들을 약간 생각을 했는데 좀 쓰기가 싫어갖고 막 그랬지만 다시 이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 국민이라는 과정을 세계화 과정에서 국민이라는 관점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세계 시민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 모순적인 두 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지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굉장히 모순되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두 개를 포기하지 않고 이것들을 약간 결합시키기 위해서 국민이란 것들을 여전히 시키되 그다음에 그 세계 시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서구화된 개념 아니면 시민이라는 개념에서 서구적 관점에서 세계화된 시민을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을 갖고 중심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주변부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다른 주변부적인 관점들을 만들어내면 주변부적인 어떤 인종화된 어떤 다른 시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입니다.